옛날 한 시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김씨와 그의 아들이 살았다. 하지만 왜 꼭 착한 사람은 가난하게만 사는지. 착한 두 부자 역시도 열심히 일했지만 미천없이 남의 집 소일거리만 하다 보니 도저히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생활에 지친 아들이 이야기했다.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라도 있느냐? 예, 어제 일 나갔다 들었는데 옆 동네 고시 녀석이 한양 가서 딱 5년이라고 와서는 논 10마지기를 샀답니다. 그래? 예, 그래서 저도 고시 녀석이 일했던 곳을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서 돈 벌어 올 테니 우리도 남일 그만하고 우리 농사 지으면서 살아요, 아버지. 그래도 이 녀석아, 너 혼자 그게 되겠느냐? 한양은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곳이라는데.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제가 연락드릴 때까지 몸 보전만 잘하고 계셔요, 냥냥. 아들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결국 아들은 그 길로 한양으로 떠났고 김씨는 1년, 2년, 3년 그렇게 아들 소식만 기다리며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기다린 지 5년이 되어가는 어느 봄날, 드디어 아들에게서 한양으로 찾아오란 연락이 왔다. 그렇게 도착한 아들의 일터. 아버지, 아이고 아들아. 아버지, 그동안 홀로 지내시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다, 아니야. 내 아들, 그간 어떻게 지냈느냐? 아버지, 말도 마세요. 똥 치우는 일부터 불판 닦는 일, 발렛 파킹까지 그동안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냥냥. 아이고 아들아, 타지에서 고생이 많았구나. 그래도 아버지, 올라오길 잘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그동안 번 돈입니다. 아들이 내온 보따리를 열어본 아버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이 돈이면 논 10마지기는 충분히 구입하고도 남는 돈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 돈을 모으느라 고생했을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우리 고향에서 남은 여생 편하게 보내며 살아요. 그래 아들아,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아버지가 어머니도 없이 저 업어 키운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어서 고향으로 가자꾸나. 아니요 아버지, 전 아직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 바로 못 가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셔서 논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셔요. 농사는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아하, 그것 때문에 먼저 올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내 고향 땅에 가서 먼저 농사 짓고 있으마. 아들의 돈을 받은 김씨는 가슴팍에 소중히 안아쥐고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때부터 김씨의 머릿속엔 온통 돈 생각뿐이었다. 돈. 그렇게 조금 가다 말고 어디 잘 있나? 휴, 잘 있구나. 또 조금 가다 말고 어디 잘 있나? 휴, 잘 있구나. 돈을 잃어버릴까 불안했던 김씨는 수시로 돈이 잘 있는지 확인하며 가다 보니 올 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빠르게 지쳐갔다. 마침 높은 고개를 넘던 김씨는 고갯마루에 커다란 정자가 보여 거기에 앉아 땀을 식혔다. 맞다, 내 돈 어디 잘 있나? 휴, 잘 있구나. 그렇게 땀을 식히고 길을 떠난 김씨. 한참을 가다 맞다, 내 돈 어디 잘 있나? 멘붕. 이런 경험들 있지 않던가. 있지 않기 위해 너무나 노력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걸 통째로 잊어버리는. 세상에 정신이 없어도 분수가 있지. 정자 위에 그 돈을 그냥 내려놓고 온 것이었다. 이런, 내 정신 좀 보게.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김신 헐레벌떡 고갯마루를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금 그 정자엔 아무것도 없었다. 벌써 시간이 꽤 흘러 여러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간 뒤였던 것이다. 그렇다 보니 돈이 가만히 그곳에 있을 리가 있나. 컥컥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김씨는 넋을 잃고는 내 돈 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저만치에서 점잖게 생긴 백발 노인 하나가 다가오더니 이보시오, 왜 그러고 계시는지요? 아, 예. 제 말 좀 들어보시오. 글쎄, 우리 아들이 한양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논 열마지기를 사라고 저에게 준 돈을 그만 제가 잃어버렸지 뭐요.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보고 또 봤는데 그걸 결국 이곳에 두고 가버렸다오. 그러자 그 노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이게 그건가요? 아니, 자신이 두고 간 돈 보따리가 아닌가? 컥컥, 예, 맞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어찌 이걸? 예,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 같은데 분명 주인께서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혹 진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댁께서 말씀하시는 걸 굳이 다 듣고 있었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자, 받으시지요. 냥냥. 고맙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뭘요? 이제 조심히 가십시오. 천만다행으로 위기를 넘긴 김씨는 다시 돈을 가슴팍에 잘 간직한 다음 다시 길을 나섰다. 그렇게 한참 길을 걷는 중인데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허, 비가 이렇게 내려서야. 그러게, 왜 그러시오? 아, 여기 냇물이 이렇게 불어버려서 다들 건너지도 못하고 있다오. 이거 참, 이래서야 나도 오늘 집에 돌아가긴 틀렸구나. 그런데 그때 어떤 처녀 하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떠내려오고 있었다. 사람 살려. 사람 살. 오메, 저것 좀 보게. 사람이 떠내려오네. 아이고, 저러다 죽겠는걸.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구하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평소 심성이 곱던 김씨는 뛰어들까도 해봤지만 자신은 나이든 노인이라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게 분명했다. 저기, 이 중에 저 여인을 구할 분이 아무도 없으시오. 저러다 저 처녀 죽겠소. 냥냥.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들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구하러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김씨의 머릿속엔 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저 여인을 구해오면 논 열마지기 값을 주리다. 제발 누가 좀 구해주시오. 노인장, 그 말 사실이지요? 네, 그렇고 말고요. 자, 보시오. 여기 이 돈이요. 어서 저 처녀를 구해주면 당신에게 모두 주겠소. 냥냥. 알겠소. 저 정도면 목숨 걸어볼만 하지. 그러자 그 젊은이가 물속에 뛰어들더니 능숙하게 헤엄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곤 한참의 사투 끝에 떠내려가던 처녀를 구할 수 있었다. 어휴, 나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자, 이제 돈 주시오. 아차,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내 코가 석자인 것을. 냥냥. 하지만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는단 말인가. 급한 마음에 꺼낸 이야기였다지만 약속은 약속. 그렇게 김씨는 사람 하나를 구하는데 아들이 몇 년간 힘들게 모은 돈을 모두 써버렸다. 그때 물속에서 죽다가 살아난 처녀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에게 물었다.
죽는 줄로만 알았는데 도대체 저를 구해주시는 분은 누구신지요? 저기 계신 저 노인분이 살렸다네. 아무도 구하러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노인이 논 열마지기 값을 내놓아서 어떤 사람이 자네를 건져낸 걸세. 그 말을 들은 처녀는 김씨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덕분에 죽을 뻔한 목숨 구했습니다. 감사할 게 있겠소. 죽어가는 목숨 살리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다음부턴 비 오는 날 냇가를 건너지 마시오. 큰일 난다오. 말을 마친 김씨는 힘없이 돌아섰는데, 어르신 잠시만요. 어차피 물이 불어 가시던 길을 가시지 못할 것인데 저희 집에 묵었다 가시지요. 처녀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 못한 김씨는 그녀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대문이 으리으리하구나. 대문을 들어서자 아가, 무사히 도착했구나. 냇가에 물이 불어 건너지 못했을 텐데 어찌 왔느냐. 내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았단다. 야옹. 어? 어라, 당신은 두 분이 아시는 사이입니까? 알다 마다. 그런데 네가 이분과 어찌 함께 온 것이냐? 예, 이분이 냇가에 빠져 죽을 뻔한 저를 논 열만지기 값을 주고 구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딸에게 모든 사정을 들은 노인은 깜짝 놀랐다. 아니, 그 돈이라면 당신 아들이 몇 년을 힘들게 벌었다던 그 돈 아니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사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헌데 따지고 보면 노인장이 제 돈을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결국 돈도 잃었을 것이고 따님의 목숨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 노인장 덕분이기도 합니다. 하하하하, 그렇구려. 우리의 선행이 선행을 불러 서로의 목숨을 구한 것이구려. 그러게 말입니다. 알고 보니 이 노인장은 이 마을의 천석군이었고 김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논 열마지기뿐만 아니라 커다란 기와집도 새로 지어주었다. 몇 년간 열심히 아버지와 살기 위해 노력한 아들이라면 네, 사이 삼고 싶소만. 결국 아들도 한양에서 내려와 처녀와 혼인까지 올리고 두 집안은 끈끈한 사돈지간이 되었다. 구독자님,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세상이라지만 크게 보면 분명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댓글로 선함을 베푸시면 큰 복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냥냥.